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7번째 시간 문을 엽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같이 따라 환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 두 번째 꿈길 트레킹을 향한 꿈길 했었는데 오늘 그 꿈길의 정점, 아직까지는 제 인생에서 정점이 되었던 미서부 트레킹을 다녀와서 썼던 여행기 꼭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길을 쫓아서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설렘과 흥분. 그 설렘 속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내 스스로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한 계산이고 해외여행을 위해 내가 꾸린 짐도 그에 버금가게 자신이 없는 주제인지라 2주 가까이나 되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나는 설렘 반, 걱정과 두려움 반의 상태로 스트레스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재작년에 남편과 함께 관광으로 다녀온 미서부 여행을 이번에는 혼자서 트레킹으로 가는 여행이었다. 모든 준비에 빈틈없이 철저한 남편과는 달리 나는 늘 덜렁대고 이런저런 준비에 허술한 사람인지라 여권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도 공항에 도착하면 꼭 없어져 있을 것만 같았다. 내 그런 못 말리는 덜렁병은 트레킹 이틀째인 그랜드 캐니언 종주길에 하필이면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다. 스틱을 잊어버릴까봐 그 전날부터 우리가 타고 다닌 15인승 배 내 네 자리 의자 아래에 아예 미리 꺼내놓고 있었다. 그래 놓고도 나는 그걸 두고 내렸다. 사우스 스카이밥 트레일 이정표 앞에서 3명의 외국인 트래커들과 서둘러 인증샷을 남긴 후 한 곳으로 모이라는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일행들에게로 달려간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필이면 그랜드 캐니언 종주였다. 36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그것도 깊고 깊은 협곡에 갇혀있는 열기라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뜨거울 뙤약볕 아래서 열 서너 시간을 걷고 걸어야 하는 날이었다. 게다가 협곡의 바닥, 콜로라도 강을 향해 먼저 걸어 내려간 후 3배쯤의 끈기와 인내로 끝도 없는 지그재그 길을 걸어 올라야 하는 그랜드 캐니언 종주였다. 눈앞이 하얘졌다. 이럴 줄 알고 미리 꺼내 놓았던 건데 그걸 두고 내리다니. 어이없어 하고 난감해하는 일행들의 표정을 10분 헤아리며 그런 허술함으로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나 자신을 나 역시도 망연 구경할 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오랜 꿈이었고 그렇게 설레어 했던 길을 나는 또 그렇게 지극히 낯스럽게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나를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내 모습은 언제라도 불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튀어나온다. 정말 안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 그게 나다. 그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내 그런 모습을 평생 뭐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당신 매력이지 라며 장난으로라도 이쁘다며 품어주는 남편이다. 참 다행인 건 그런 모습은 내 모습의 아주 일부라는 사실이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속 깊은 남편일지라도 어찌 평생을 너그럽게만 바라봐 줄 수 있겠는가. 터져 나갈 듯이 벅찬 가슴으로만 그 협곡 속으로 한 발을 들이밀게 될 거라고 수도 없이 상상했건만 인생길에는 늘 예상 못한 변수가 끼어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또 다른 스토리를 남기는 게 인생사다. 복잡한 마음으로 그 협곡의 아찔한 출발점에 섰을 때 룸메이트인 지영 씨가 스틱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 일행 중 막내이고 내 눈에는 다 큰 아이를 둘이나 둔 엄마처럼은 전혀 안 느껴지고 골드미스 같은 느낌을 준 일행이었다. 나라도 그 길고 긴 종주길을 견뎌내려면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먼저 걸어 내려갔다가 3배의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오르막이 나중 순서로 기다리고 있는 종주길이었다.
힘이 빠져가는 오르막길에서 스틱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누구에게나 짐작이 되고도 남는 상식일 것이다. 그 고마웠던 마음을 어찌다 표현하랴. 달랑 조그만 병에 담긴 꿀 하나로 대신한 마음이지만 평생 내 그랜드 캐니언 종주의 기억 속에 그때의 고마운 마음은 함께 녹아있을 것이다. 룸메이트잖아 라며 웃던 예쁜 미소도. 그렇게 예상 못한 스토리 하나를 남기고 내 꿈의 종주길은 시작되었다. 그 협곡으로 내려서기 시작할 때의 가슴 벅참을 늘 상상했었다.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46억 년의 지구 역사 중 20억 년의 지질학 역사가 켜켜이 붉은 침묵으로 쌓여있는 협곡. 그 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하던 때의 신비감과 감격을 무엇라 표현할까? 해가 비치기 시작하자 붉은 기운은 찬란함을 더해갔고 빛이 닿지 않은 경사면은 어둑한 침묵을 더하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인간의 발길이 일부 닿고는 있으나 그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었다. 조물주만이 빚어낼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는 절경이었고 신비였다. 그 길을 내가 걸어 내려가다니 그 절경과 신비를 내 눈으로 가슴으로 속속들이 다 보고 품을 수 있다니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나는 우와 우와를 반복하고 있었다. 가기 전에 칸스토리 프로필 사진으로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우아 포인트는 출발지에서 1시간 조금 덜 걸리는 거리에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내가 상상하던 느낌과는 조금 달랐지만 이름 그대로 우아 우아 탄성이 절로 흘러나왔다. 그곳은 사람들의 피부색이 어떻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길. 끝없이 아래로 붉은 강 콜로라도를 향해서만 제 길을 이어가던 붉은 흙길들은 수십억 년 전 지구 태동의 신화라도 풀어낼 듯했다. 콜로는 컬러라는 뜻이고 라도는 레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콜로라도는 붉은색이라는 뜻이라는 그런 얘기를 가이드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신비로운 색채와 질감으로 저희들을 드러내고 숨기며 신의 나라에 잘못 찾아든 피조물들을 구경 나온 듯 발밑에서도 밟히지 않고 세상에 없는 저희만의 저희됨을 눈마다 가슴마다 박아 넣어 주었다. 유독 더 붉었던 시더리치에 삼나무가 많은 건지도 확인 못했고 사람 키 2배는 되고 기역자로 구부러진 모양을 한 이름 모를 식물들 사진 찍느라 놓친 스켈레톤 포인트의 이름이 가진 유래도 다시 못 물어봤다. 무슨 협곡 속에 그리 넓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지 협곡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평평하고 넓은 황야가 펼쳐져 있고 내 눈에는 안 띄었던 톤토 이스트라는 이정표도 세워져 있다는 그곳이 카이밥 트레일과 톤토 트레일이 만나는 지점이란 얘기를 어느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다. 카이밥과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들은 톤토 트레일은 또 어떤 길일까? 우리가 13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이어서 걸은 두 길보다 더 길고 험한 길이라는데 그 길은 대체 어떤 길일까? 아,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세상 모든 아름다운 길들에 다 마음이 당겨가는지 모르겠다. 가보지 못한 갈 수 없는 길들이 내게 남기는 감정은 애달픔이다. 맛있는 음식들도 아니고 빛나는 보석들도 아니고 어여쁜 옷들도 아닌 세상 모든 아름다운 길들에 늘 마음이 끌려가는 나는 참 좋다. 어딜 가든 나는 어쩌다 떠나게 되는 여행길의 행로를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걸 좋아한다. 일행들을 뒤따르며 뒤에서 앞서가는 일행들과 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자연이 된 풍경을 찍어 남기는 게 나는 늘 참 좋다. 그러다 보니 내 순서는 자연 맨 꼬레비가 될 때가 많다. 그런데 그런 내 뒤에서 또 옆에서 그 끝도 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며
잠깐씩 정신을 놔버릴 것 같은 시간들을 함께하며 힘이 되어준 일행들이 있었다. 나는 가기 전에 같이 갈 일행들에 대해 두어 번 여행사 대표를 통해 확인을 해야 했다. 가장 어려운 코스인 그랜드 캐니언 종주를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였다. 지리산 종주길에서 숲속 그늘길 15시간도 죽다 살아났는데 땡볕 속 그만큼의 시간은 그때보다 여러 신체 조건들이 안 좋아진 상황의 나로서는 도전 자체가 무모하게까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같이 갈 사람들이 너무 젊거나 쌩쌩한 전문 트래커들일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런 일행들이라면 틀림없이 내가 민폐가 될 것 같아서였다. 다행히 일행들은 40대 한 명에 나머지는 다 5, 60대였고 여자들이 반이 넘었다. 나로서는 참 감사한 조건이었다. 그 일행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 번만으로도 나가 떨어질 길을 수도 없이 걸어오르며 초탈과 무념무상의 경지에 오른 듯 묵묵히 이끌어 주었던 프로 가이드의 이끌미 없었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걷고 걸은 그 길이 벌써 그립다. 두 종류의 진통제를 먹고 밴드와 압박붕대와 무릎 보호대와 스틱 하나로 버텨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걸어야 했던 그 길. 내 오랜 꿈은 쉽게 이루어질 만한 시시한 꿈이 아니었다. 다녀와서 뒤늦게 여행기를 쓰면서 그 생각이 났다. 어떻게 그 사실을 그제서야 꺼내들 수 있었을까? 해마다 그랜드 캐니언을 찾는 500만 명 중에 우리처럼 하루 동안 그 협곡의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숫자는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행기를 쓰면서 가이드 홍 대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다. 너무 엄청난 확률 수치여서 잘못 기억했나 확인이 필요했다.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온 건지 모르겠다. 확실한 한 가지는 그곳을 하루 동안 종주해낸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종주의 실상이 어떻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시도해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란 사실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멋모르고 해버리는 게 정답이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었으며 아름답고 찬란하기 그지없던 딱 그만큼의 고통도 함께였던 그 하루. 내 인생 버킷리스트 첫 번째였던 그랜드 캐니언 종주. 시큰대는 무릎과 발목으로 온통 부르트고 부풀어 오르는 두 발로 이 나이의 내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게 가끔씩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내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까? 그 협곡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에는 누가 뭐래도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랜드 캐니언을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마음을 빼앗겼다. 꼭 그 신비로운 협곡 속으로 걸어 내려가 보고 싶었다. 그 이후에 알게 된 자이언트 캐니언도 브라이스 캐니언에도 마음을 빼앗겼다. 아니 미서부의 모든 곳들이 내 마음을 앗아갔다. 내 안에서 너무나 뚜렷했던 미서부 쏠림증을 막무가내로 당겨가던 내 마음을 나도 어찌 해볼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것들에 가닿았고 눈으로 가슴으로 한껏 보고 누리고 왔다. 설거지하며 수도 없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 또 보고 간 길이었다. 브라이스 캐니언에서는 불어 그림자 사진도 찍어봤다. 그 붉은 첨탑들 사이로 난 길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저 늘 보던 그림자였지만 내 눈에는 붉어 보였다. 아,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다. 또 한 번 나를 감동시킨 요세미티. 북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중심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국립공원이 되었으며 1984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크기는 제주도의 2배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의 창설자이자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뮤어는 1869년 요세미티 계곡을 본 소감을 이렇게 남겼다고 한다. 산으로 된 그 원고의 장엄한 한 페이지를 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일생을 다 바치고 싶다. 그 광경은 얼마나 웅장한가. 그 장엄함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짧은가.
그는 자신의 말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요세미티 계곡에 모여 시에라 클럽을 창설하였고 평생을 그 위대하고 웅장한 자연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였으며 요세미티를 언급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인물로 자연보호의 역사의 자취를 남겼다. 나는 그가 한 얘기가 100% 이해되고도 남았다. 이국만리 동방의 어느 자그마한 나라에서 흘러들어가 단 이틀 머물다 온 내 눈에도 그곳은 그런 찬사를 받아 마땅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글레이시어 포인트에서 바라다 보이던 그 세계는 빙하로 덮인 낯선 우주 속 외계의 어느 세상인 듯 땅을 딛고선 그 시간에조차도 현실감이 흐려지게 했었다. 존 뮤어는 평생 산으로 된 그 원고의 몇 페이지까지나 읽었을까. 리틀 요세미티 밸리의 하프돔을 멀리 바라보며 걸어올라 하프돔 옆꼭지를 지척에 두었을 때쯤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밥이 아니더라도 하프돔이 눈에 잡힐 듯한 그 세상에 내가 머물러 있음이 신기하여 불끈 솟는 기운으로 일어나 다시 걷다 보면 에덴 동산일지도 모를 거대하고도 섬세한 천상 낙원이 외길을 따라 한참이나 펼쳐졌었다. 거대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은빛 화강암들의 세상이 다 우리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으므로 그곳은 지상이기보다는 천상에 가까웠다. 우리가 걷는 방향에 따라 하프돔과 네바다에서 흘러내려 버넬이 되는 길고 긴 물줄기의 위치와 모양은 수시로 바뀌었다. 그러다 드디어 당도한 네바다 폭포의 거센 물줄기 앞에 우리는 막대기 하나인 듯 작아졌었다. 두 폭포가 어디에서 이어져 흘렀는지는 왜 기억이 없을까? 멀리서 봤을 때 네바다 폭포를 이어 흐르던 버넬 폭포가 바로 지척에서 몸체를 있는 대로 뒤틀며 떨어져 내리는 웅장한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을 때 소리보다 더한 건 거센 물보라였다. 온 몸을 있는 대로 적셔놓는 물보라 세례를 맞으며 가파른 돌계단길을 걸어 내려온 사람이면 누구나 일생 동안 그 머리에서 그 거세든 버넬 폭포의 용트림의 잔상을, 그래서 얻게 된 그 좁고 가파른 길의 이름이 미스트 트레일임을 지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눈 한 번 깜박이면 사라질 듯한 찰나의 강렬했던 기억으로만 그 낙원으로의 행군을 기억하는 나는 산으로 된 그 낙원의 원고를 몇 줄이나 읽고 왔을까? 줄은커녕 점 하나라도 읽었던 걸까? 그 산의 나머지 원고를 읽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기꺼이 깃들어 생애를 바칠 수 있었던 존 뮤어를 나는 1도 빠짐없는 온전한 공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혹여 내가 혼자가 되어 어디론가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버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나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서부의 어느 붉은 땅으로 기꺼이 숨어들 것이다. 미스트 트레일을 걸어 내려가 해피 아일로 끝나는 요세미티 파노라마 트레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끝나는 그곳에서부터 존 뮤어 트레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왕이면 가보지 못한 그 길 어딘가로 숨어들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을까? 그 길은 거칠고 황량하고 부시도록 아름답기도 한 길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뒤채는 미서부 쏠림증이 언제쯤이나 내게서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다. 재작년에 남편과 함께 관광으로 갔을 때 저녁 무렵 도착해 급히 돌며 기념사진을 찍었던 곳이 인스퍼레이션 포인트, 일명 터널 뷰였던 걸 이번에 가서야 정확히 알게 되었다. 말로 못할 영감이 서리는 그 포인트에 서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하프돔과 엘 캐피탄, 은빛 물줄기가 장쾌히 쏟아져 내리는 면사포 폭포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재작년에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멀리 바라보이던 은빛 화강암 능선들을 걸어서 넘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홀린 듯이 꿈같은 꿈을 꿨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사진들을 늘어놓고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그 꿈을 떠올렸고 여행기로 써서 남겼었다. 그런데 이번 여행 일정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의 이틀간의 트레킹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고
막연히 그때 그려본 그곳이 트레킹 지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했지만 세상에나 그렇게 정확히 그 지점들일 줄은 몰랐다. 그 터널 위에 섰던 날은 전날 이미 요세미티 폭포 꼭대기까지 걸어오르는 요세미티 폭포 트레킹을 마친 후였다. 터널 뷰에서 바라보이던 폭포가 요세미티 폭포가 아니면 어떠랴. 내 눈에는 면사포 폭포도 네바다 폭포도 버넬 폭포도 다 내가 꼭대기까지 걸어오른 요세미티 폭포와 다름없었다. 그날은 하프돔을 향해 걸어올라 네바다 폭포와 버넬 폭포를 바라보며 걷다가 종래는 그 폭포들의 혼박 젖어 깃들기도 한 파노라마 트레킹을 위해 올라가던 길이었다. 내가 재작년에 그곳에 서서 바라보며 걸어서 넘어보길 홀리듯 꿈꿨던 그 화강암 능선들이 정확히 이틀 동안 내가 오르고 돌게 될 그 지점들과 일치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꿈꾸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랜드 캐니언 종주도 그렇게 이룬 꿈이었다. 이제는 우리 방 보드에 몇 년 동안 붙여져 있는 사진과 내 폰의 카스토리 공간 프로필 사진으로도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랜드 캐니언 사진들을 바꿔야겠다. 그 다음은 어디로 정할지 한동안 행복한 고민을 한 후 바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내게 있어 여행은 늘 아름다운 길들을 만나고 걸을 수 있는 트레킹으로의 여행이다. 이번에도 라스베가스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거금을 들인 쇼를 보게 됐지만 정말 돈 아깝게도 졸기만 하다 나왔다. 쇼핑에도 별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한 두 다리로 세상 모든 아름다운 길들을 걷고 또 걷고 싶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도 궁금하지만 나는 그저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 길들을 걸으며 고요히 감사와 기쁨으로 물들어가는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싶다. 다른 무엇이어도 예전처럼은 나를 휘두를 수 없게 된 깊어가는 내 인생을 감사할 것이다. 그 고요함에 섞여들 설렘과 흥분은 그것들대로 두리라. 그래야 인생답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오늘은 한 꼭지만 읽었습니다. 꽤 길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꿈꾸고 간절히 바랐던 미서부 트레킹 다녀와서 적었던 여행인데요. 지금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13시간을 땡볕 아래 꼬박 걸었던 그랜드 캐년 종주를 다시 해낼 자신은 없어요. 1박 2일로 혹시 그 콜로라도 강에 닿아서도 강을 따라 한 20분 정도를 땡볕에서 걸어야지 팬텀 렌치 롯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걸어 내려가는 길은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이고요. 그 다음에 걸어 올라오는 길은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새벽에 1박 2일 코스로 걸어 올라온다면 다시 해볼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동안 그 엄청난 일을 해내기에는 제가 정말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못 모르고 해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힘든 일일수록 못 모르고 해내야 된다는 거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리산 종주도 제가 그렇게 힘든 줄 몰라서 1박 2일로 다녀왔었고요. 세석 대피소까지 15시간을 하루 동안 걷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제 인생 찬란 리스트 1, 2위 정도로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찬란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인생의 구호는
이 책을 써내면서 제가 갖게 된 구호는 꿈이 이긴다. 그리고 내 꿈의 생애와 온도는 내가 정한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구호, 못 먹어도 고. 이런 생애 구호를 제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응원합니다. 제가 그 사인해 드릴 때 매일 꿈이 이긴다. 누구누구님의 빛나는 꿈을 응원합니다. 라고 제가 항상 써드렸었는데요. 모든 날의 기적 채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꿈을 마음 다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후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